자, 오늘 마지막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팅 할 거야 님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눈팅 할 거야 님이 또 적어주셨는데, 자, 이번엔 조소기업 기숙사 관련서를 적으셨습니다. 조소기업. 참 많이 경험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문이거든요. 상당히 장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그만둔 조소기업 기숙사 관련서를 풀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일자리 못 구해서 안달하던 중 할 수 없이 아웃소싱의 힘을 빌어서 돈이나 벌러 가자 해서 아웃소싱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 아웃소싱에는 기숙사 비용이 안 적혀 있더군요. 이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친구나 저나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가는 건 처음이나 뭐 아무리 비싸야 15만원 미치겠지? 너랑 나랑 어차피 반띵하면 7만 5천원 정도, 심하면 10만원만 내도 되는 거잖아. 생각으로 질렀습니다. 이때 정말 대표한테 물어봤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병맛스러웠는지 안 물어봐서 피봤는지 처음엔 아웃소싱 직원이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해주고 자동차 조립하고 그러는 곳이다. 얼렁뚱땅 넘기더군요. 그래서 뭐 아웃소싱이니 그러니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선 거의 다 차 없으면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있는 곳으로 지원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있는 도시에는 도착 후 하룻밤 자고 시간 맞춰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웬 3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들어오길래 아 경리인가 보다 싶어서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리로 보이는 아줌마가 앉더니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그 소리 들은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속으로 응? 공장에 여자 대표도 있었나? 서비스만 다녀서 전혀 몰랐네. 여튼 회사 내부 소개 듣고 시급과 상여금 설명 듣고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눈탱이 여자분이 이쁘시던가요? 근데 진짜 친구는 몰라도 저는 조금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군요. 이때 그냥 안 한다고 집에 복귀했어야 한 건데 멀리서 온 것도 아깝고 해서 6개월만 버티고 나가자는 생각으로 대표한테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뒤 다시 짐을 가지고 천안 아산역에 도착을 해서 복귀하였는데 갑자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키마우스요? 귀엽게 생겼다는 소리네. 대표가 아니라 딴 사람이 전화 오더군요. 그 사람 정체는 기숙사 담당하는 대표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하 직원 왈 회사 기숙사 오신 걸 환영하고요. 대표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비는 총 40만원에 2명이시니까 각각 20만원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공과금도 따로 내셔야 되고요. 도착하면 말씀 주세요. 전화 끊어지고 그 소리 듣고 저희는 40인데? 2명이니까 20이라고?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그리고 아무리 돈 들어간다 해도 아웃소싱 기숙사들은 하나같이 무료 아니면 최대 20만원이던데 40은 무슨 병신 같은 가격이냐. 그리고 비싼 방값도 내는 것도 족같은데 공과금도 따로 내라고? 미쳤나? 지하철에서 3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뒤통수 야구빠따로 맞은 데미지 같더군요. 그래도 이미 벌어진 판인데 그냥 대충 몇 개월 일하다가 돈 모아지면서 나가서 싼 값에 구하자. 서로 합의 보고 그냥 하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딱 들어가는 순간 친구와 저는 이게 40만원 방이야? 거의 고시원인데? 아니 그냥 고시원에서 1.5배 더 큰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그 방은 그냥 원룸이 아니라 그냥 고시원에서 살짝 더 컸습니다. 딱 봐도 25에서 30만원짜리 방인데 아니다. 25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건물 관리자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건물 관리자가 대략 이 건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군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가 저에게 빡침이 왔습니다. 건물 관리자 왈. 두 분 만약 퇴실하실 때 방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퇴실하실 때 청소비 내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왈. 네? 청소비를 왜 냅니까? 제가 원룸 계약할 때도 청소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자 왈. 저희는 두 분 퇴실하고 나면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팅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개소리 잘하시네. 지들이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돈 뺏어서 청소시키겠다는 건가? 저희 왈. 그런 청소비가 얼만데요? 건물 관리자 말. 6만원입니다. 두 분이시니 3만원 내시면 되겠네요. 그거 듣고 그 할아버지 나가고 나서 진짜 괜히 올라왔다 생각 들더군요. 진짜 모르고 싶더군요. 근데 올라온 교통비 생각하면 일 안하면 대손해여서 그래서 대단한 실망감을 안고 짐 풀고 출근하기 전까지 어이가 없고 뒤통수 한 대 더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더 맞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토요일 첫 출근했습니다. 대충 자동차 서열하는 곳이더군요. 서열이 뭐죠? 저는 그때 중간 공정을 맡았고 친구는 제일 앞부분 공정, 힘 많이 들어가는 공정을 맡았습니다. 첫 출근하고 시간 일주일 지나고 같이 일했는데 공장에 보면 흔한 말로 일이 한가하면 꼰대 새끼리 터세들이 설치고 일이 진짜 힘들면 꼰대 터세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소리가 여기서는 일이 힘드니까 터세 꼰대 그런 게 없고 사람들이 다 좋더군요. 신기했습니다. 예전 촉 돈리프에 공장 들어갈 때는 나보다 2살 어린 내가 지가 일찍 몇 개월 더 들어왔다는 이유로 텃세 오지게 부리더군요. 그때 저도 20대 초반이라 족같아서 며칠 하다가 관뒀습니다. 여튼 사람들이 좋아서 와 일은 힘들지만 이 사람들과 오래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참 제가 여기 적성이 안 맞았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더군요. 여기 공장 다니면서 반복적인 일이 안 맞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드디어 발견했네요. 여기 후원 받으십시오, 붕어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뭐 서비스만 해서 몰랐지만 여기 공장 11일 근무하고 친구가 갑자기 어깨를 제대로 삐는 바람에 친구는 고향은 내려가고 저만 잘려서 계속 근무해서 그럼 40만원이잖아. 그리고 근무하고 대표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편하게 가명으로 눈팅씨를 하겠습니다. 자 눈팅씨 지금 친구분이 그만두고 내려간 상황에 이제 눈팅씨만 남았는데 저희 회사 직원 한 명 눈팅씨 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하길래 내심 그 사람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누가 옆에 코 골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친구분은 코 안 고셨나 보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전 누구하고 같이 안 잡니다. 차라리 돈 내고서라도 혼자 자는 걸 원하거든요. 아니면 코 안 고는 사람이랑 자든지. 그리고 아무리 10년지기 친구라도 같이 살아온 상황이 다른데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쓰려고 하면 얼마나 트러블 생길 거고 그거 서로 맞춰야 되고 그게 싫어서 대표한테 그냥 제가 혼자 사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대표 쌍욕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버티면 나갈 거니까 2달만 버티자 생각으로 그냥 40만원 낸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요. 그리고 12월 26일 그 부하 직원 기숙사 관리자가 전화가 오더군요. 윤택씨 기숙사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사는 곳이 2인실이잖아요. 혼자 사시기에 40만 내셔야 되고요. 공간금도 100% 다 내셔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예. 그건 이미 천안 아산역에서 이야기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숙사 관리자 말. 만약 누틴씨가 도중에 그만두시게 되면 만약 1월달에 10일 미만 일하고 그만두셨다 그러면 하루 숙박식으로 공제해서 1일마다 4만원씩 공제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뭔 또 삽소리인가. 고시모 원룸도 하루 묵으면 비싸 2만원인데 4만원이라고? 미친놈들인가? 그래서 저 말. 아니 왜 4만원을 공제합니까? 제가 원룸 고시원 계약할 때도 2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뗍니까? 기숙사 관리자와 면접할 시에 대표님께서 기숙사 계약서 보여줬을 겁니다. 거기 사인도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내가 윗지방을 너무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저 말. 네 대표님하고 전화 좀 하다 다시 걸겠습니다. 대표하고 그것 때문에 한 15분을 통화했습니다.
내용이 대충 기숙사 40만원 다 내야 되나? 대표 말. 내 친구분이 그만두고 내려가셔서 2인실 혼자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인실도 있는데요. 조알. 그럼 1인실 얼만데요? 1인실은 그럼 더 쌀 테니 20만원 하겠네요. 거기로 넣어주세요. 그때도 1인실 40만원이라고 이유가 뭐라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간에 대표가 한마디 더 했는데 대표가 눈틴씨가 어느 공장을 가시건 기숙사비 40만 정도 합니다. 개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다 그렇게 기준 잡고 있어요. 이 말 듣고 졸라 어처기 없더군요. 아... 제가 이 공장 오기 전부터 아웃소싱 한두 군데 뒤진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뒤졌는데 다른 공장들도 40만원 기준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좀 하다가 나갈 건데 그냥 하자 생각으로 내가 꼼꼼히 안 읽고 대충 사인한 내가 병신이지 생각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지나고 그만두기 2주 정도 남았을 때 건물 관리자하고 한번 싸울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지서 기간 때문에 생긴 일인데 저는 고시원 원룸 공과금 낼 때 달로 끊어서 예를 들어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걸 그 다음 달에 고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하더군요. 예를 들어 3월 15일 기준으로 다음 달 4월 15일까지 사용한 걸 4월 30일에 고지하더군요. 저 왈.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고시원 원룸 살 때는 다른 데 가도 그랬지만 달마다 끊어서 했습니다. 여기 윗지방 이렇게 하나요? 건물 관리자 왈. 저희는 여기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대충 설명 듣고 들어버서 진짜 2월 28일까지 버티자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사 2월 28일날 대표랑 만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건물 계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대표랑 기숙사 관리자끼리는 직원 대표 사이라 당연히 아는 사이인데 그 건물 관리자와 대표 기숙사 관리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계약서, 내역서도 봤는데 기숙사 건물도 자기들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원룸 계약하고 거기다가 보증금만 쳐넣어놓고 월세 니들이 내라는 식 구조였습니다. 진짜 대표랑 그 자리에 싸우고 싶었는데 나중에 혹여 공장 들어갈까봐 블랙리스트 작성될까 싶어서 하루 죽이고 그냥 하던 일하고 오후죠 마무리하고 3월 1일날 퇴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기숙사비 안 적혀 있는 거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리고 안 적혀 있으면 대표나 면접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처럼 안일하게 하다가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잘 들었네요. 미쳤. 아니 지방이 어딘데? 경기도 어딘데요? 윗지방이라면서 윗지방. 천안도 윗지방인데 그럼 천안보다 윗지방이 경기도겠네. 아니 경기도가 이런다고? 다른 지방도 아니고 경기도가? 경기도는 그래도 사정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대구 내가 대구면 이야기했다 대구면. 대구는 뭐 기숙사를 안 줘가지고 괜찮아요 뭐. 경기도 뭐 넓잖아 뭐 하청 공장 아웃소싱 널리고 놀린 건데. 위치 화성 마도공단? 혹시 화성이 마도공단? 아 평택요? 허허 평택에 좋은 회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호. 아니 좀 제대로 된 데 들어가지 안산이나 왜 아웃소싱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제대로 된 데 들어가 차라리 PCB나 들어가지 왜 이상한 데 들어가. 어? 평택이면 아니 경기도면 좀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아웃소싱으로 들어가. 물론 취업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 들어가더라도 사람 대접 받는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평택이
혹시 그거 아니에요? 송탄 아니야, 송탄? 혹시 송탄 아니에요, 송탄? 송탄 쪽. 평택시 송탄. 송탄에 그 자동차 공장 많거든요. 쌍용 자동차 있는데, 쌍용 본사 있는데. 저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학교라는 데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학교라는 곳이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 그냥 지식만 집어넣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안 가르쳐줘요. 송탄 맞네. 아, 그쪽 알지. 아. 근데 제가 보니까요. 회사 대표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 하면 아마 그건 것 같아. 기숙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즘에 업체가 힘들잖아요. 자취를 안 하잖아. 건물 관리자가 자취를 안 하니까 어, 서로 쌤쌤이 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봤을 땐 건물 저 관리자 저 놓친냐고 저 대표라고 하는 사람 대표가 아줌마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냥 제가 봤을 때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 사람 대표 아닐 거야 아마. 대표 아니야. 자동차 공장 여자 대표인 거 한 명도 못 봤다 내가. 일을 뭘 알아 그래. 맞잖아요 여러분들. 대표라고 하면 무조건 자동 공장 50대예요. 40대 50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존나 힘든 일 하는데 여자가 30대가 대표라고요? 어? 다른 대표가 따로 있겠죠. 아니면 딸내미한테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바지 사장, 바지 사장. 아무것도 몰라. 일하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대표 맡기,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줬겠대. 내 명의만. 어? 일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생산직 노래, 그 있잖아. 쫓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노친 내리는 사람들 멱살도 많이 잡혔을 거. 왜냐하면 그런데 가도요. 나간 사람들 뭐라 못해요. 뭐 깽판치 유리창 깨버리도 뭐라 못하.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런 사람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해봐. 내가 봤을 때는 이미 그나마 오래 버틴 사람일걸 논티님. 오래 버틴 사람일걸. 차라리 그런 데 가시지. 차라리 갈 거면 그런 데 가셨어야죠. 저 평택에 말고 남양공업. 남양공업 산업 뽑으려나? 괜찮은 데 많은데. 어? 괜찮은 회사도 많거든요. 대원강업. 대원강업 어디 있어? 괜찮은 경기도에 괜찮은 1차 밴드들 많아요. 많다니까. 연봉 4천에서 5천 사이 주는데. 그런 데 가셔야죠. 그 왜 그러겠어? 일이 족같으니까 안 가는 거죠. 족같으니까. 어? 일이 완전 족같으니까. 그리고 족같이 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생각해봐요. 눈티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자기들 회사에 자기들도 아는 거죠. 자기들 회사에 정신 개념 똑바로 박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 아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웃소싱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지가 딱한 사람이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고. 루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회사가 좀 유명하고 매출도 나오고 이름이 이렇게 하는 데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소문 내버리면 사람도 안 오니까. 근데 어차피 자기를 해서 어디 붙어 있는지 사람도 모른다면 관심도 없고 맞잖아요. 이름 얘기해봤자 우리가 내가 알겠어요? 관심 가지겠냐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회사도 존나 좀 이상한 데 짱 박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우리 회사까지 온 걸로 봐서 얘네들은 정말 갈 데가 없는 애들이다. 갈 데가 인생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얘네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걸 알고 있다니까. 많아요, 많아요, 이수동님. 많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대표지 대표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거야.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눈티님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대표는요,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이 공장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요거 사람 인원관리 대표예요. 인원관리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님 갔을 때 그것만 관리했잖아요. 뭐 공장에 어떤 사람 뭐 업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 결제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대표라고 하면 만약에 쪼매난 공장이나 대표라고 하면 대표 사무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소파하고 막 그 집무실 책상하고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뭐 상장하고 다 있잖아. 그 일반적 우리가 알고는 대표의 사무실 아니에요? 아무리 조소기업을 하더라도 대표 사무실은 그래도 나름 괜찮게 해놔요. 어? 그래도 그 자동차 공장이면 대표 사무실은 좀 널찍하게 해놓겠지. 뭐 회의실이나 해가지고. 어? 근데 님 가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대표라는 사무실이 대표라고 했는데 그 사무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대표가 아닌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표가 아닌 거지. 그 어디 봐서 대표야? 그럼 대표 아니에요. 그거예요. 눈티니 그건 대표가 아니야. 그건 아웃소싱 대표야. 이게 인원 관리. 그 여자의 정체는 어? 아웃소싱 그냥 아웃소싱 그 업체 대표예요. 그 업체. 어? 어? 인원 관리 대표. 요거야, 요거. 어? 걔네들 회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웃소싱하는 그 업체 대표예요. 진짜 진또배기 대표는 따로 있죠. 그 사람들은 그 근처도 못 가. 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어? 공장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그냥 그런 거에 딱 사무실에 그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집하러 왔으면 그냥 그것만 해주는 거야. 몇월 며칠부터 일하고 월급 나오면 우리가 몇월 두당 40만 원씩 만약 두 명 이상 하면 20만 원씩 하고 할 거다. 기획사는 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된다. 이것만 알려주는 사람이 끝이에요. 없어.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이제 눈티님처럼 만약에 뭐 근무하다가 뭔가 돈 나가는 게 석연치 않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다. 그럼 대표랑 통화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 눈티님. 말이 안 되잖아. 뭐 대표란 사람이 아니 공장도 있잖아요. 하청이라 하더라도 공장 규모 있어. 그게 대표죠. 대표로 가면 아니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왜 대표 가면 대표실 따로 있고 상무이사 따로 있고 어 전무실, 사무실, 이사실 따로 있잖아요. 사무실 의리의리하게 다 지어졌잖아.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웬만한 어 그걸 누가 컨테이너에 만들어주냐 컨테이너에 어느 미친 인간이 아니 아무리 아웃소싱이나 하더라도 중소기업 저 주간 이교대 할 정도면 규모가 좀 된다는 소린데 규모가 되면 그러니까 사무동 건물이 따로 있겠죠. 사무동 건물이 따로 있겠지. 근데 눈티님은 그쪽에 갈 수가 없는 게 사무실 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웃소싱으로 왔으니까 그냥
인력 충원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 볼 일이 없겠죠. 당연히 건물에 있어요. 무슨 대표예요, 이 사람이. 어? 공장에 뭐 공장 뭐 기계 돌아가 하나도 몰 텐데 그 근처로 가기를 하냐? 가지도 않잖아요. 어? 대표 아닙니다, 대표.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건물 관리자하고 이 딸내미하고 뭔가 알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성분하고 아웃소싱하고도 그렇게 젊은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왜냐 문제가 생기면 나이빨을 밀어붙여야 되거든. 아웃소싱은 무조건 멱살잡이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어? 야 이 새끼야 뭐 너 장난하냐? 야 돈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커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여자 한 명 가지고 부족해. 저 여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저 여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웃소싱 그냥 아웃소싱에다 그냥 그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인원 관리만 하는데 뭐가 대단한 거라고 씨. 일 좆도 안 해봤으면 내가 맞잖아. 짱나가지고 갑자기 씨 사무실 쳐들어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야 이 미친년아 일 좆도 안 해봤으면서 뭘 아는 척이야 이 새끼야. 뺀 스팬더도 존나 맞아봐야겠고 막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아웃소싱이면. 많아. 사람들 생각해봐. 눈팅 생각해봐요. 아웃소싱까지 왔으면 사람들이 절박하다는 소리잖아. 돈 몇만 원이 아쉬운 건데 안 그래요? 그 전에 눈티님은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매너가 좋은 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만약에 다혈질이다. 일 때문에 존나 개빡쳐 있는데 돈 존나 몇만 원이 아쉬운데 기숙사에 나간다. 야 이거 잠깐만요. 누가 그랬다고요? 대표 지금 어디 있어요? 대표 보고 그대로 전달하세요. 어?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다음에 어? 여러분 아웃소싱 몇만 원대 눈에 뒤집힙니다 그분들. 눈에 뒤집혀요. 안 그래요 눈티님? 내 피 같은 돈이 그 집부 대단하지도 않은 그 고시원 같은 그거기 돈이 나간다 생각해봐. 눈 안 뒤집혀? 몇만 원이 아쉬운데?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 몇만 원 아쉬워하고 막그 잔업하기 싫어도 막 잔업하고 빨간날 나오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돈 아끼려고. 솔직히 아웃소싱 가신 분들 중에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아웃소싱 간 사람들 거의 없겠죠. 다 뭔가 돈이 급하니까 이 돈 받으면 이 돈 가지고 이 돈 안 받으면 나 진짜 빚도 못 갚고 인생 완전 태결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몇만 원이 아쉬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40만이 나간다고? 그러면 씨 바로 멱살 잡고 바로 씨 바로 멱살 잡고 라파트 넘기죠 그냥 씨 콘크리트 바닥에다 씨 머리가 깨지는 간에 그냥 어 바로 씨 그냥 허리 감아줘 바로 라파텀이죠 그냥 책상 뽀개 부리고 진짜 씨 어? 바로 팔로 힘 감아가지고 바로 라파텀이지 그냥 씨 아니면 씨 아니면 사타구니 머리 집어넣고 씨 팔 꺾어가지고 패디그리 집어넣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진짜 씨 내시탄 걸리든 말든 씨 그런 다음에 씨 그런 다음에 확인사살 해야지 확인사살 어? 좌우로 두 바퀴 돌고 피프스 엘보우로 팔꿈치 찍어버려 진짜 씨 어? 안 그래요? 가만 놔둡니까 그거를? 어?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연장 들었던 그 팔입을 해가지고 목 감아가 초코 슬램 한 다음에 바로 그 책상 찍어가지고 책상 완전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지. 어? 아니면 아니면 배때기 아니면 허리 수그리고 만 다음에 반대편 반동이에 X 키고 날려버린다거나 목 디스크 만들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진짜 아니면 정말 더러운 마법인데 예전에 크리스 베나가 쓰던 마법인데 어?
한마타워 나오기 정상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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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플러 크로스페이스라고 그 코 있는 데 있잖아요. 목 졸라가지고 진짜 이제 숨 막혀 죽을락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예, 콧물 존물 다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리지 진짜 씨. 이미 막 이미 고삐 풀렸는데 뭐가 있어요? 어? 니 생각해 보세요. 장담하는데 눈티님 생각해봐. 돈을 그렇게 빼가는 사람들 곱게 나간다고요? 눈티님. 어? 돈이 돈을 그렇게 빼가는데 사람들이 곱게 나간다고? 사람들이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쿨하게 나갈까요? 눈팀이 진짜 매너가 좋은 케이스고 어? 보통 만약에 진짜 인생 끝자락이다 이 돈 아니면 죽는데 막 신불자에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아웃소싱 들어오면 조건 안 따지잖아 뭐 조선족이든 조건 안 따르잖아 맞죠? 아무것도 안 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돈은 안 들어오면 진짜 난 이제 난 이제 인생 끝난 셈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하죠 그냥. 그게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 나이가 어리고 착하니까.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보면 눈티는 아시겠지만 사람 착하잖아요. 사람 착한 거지. 어, 만약 세상 경험 많이 하고 돌았으면 세상 경험 많이 하고 나이 꽉 차가지고 돌았으면 만약에 뭐 장사하고 해가지고 뭐 세상 경험 산전수전 다 겪고 어, 막 까방도 갔다고 이랬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 그분도 오래 못할걸요 아마. 그런 아웃소싱도 그래 오래 못할걸. 가면 가만둘 거야. 대표 막 휴대폰 전화 와가지고 너 죽일 거라 막 하면서 막 어. 아웃소싱 관리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관리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절박한 사람인데 그가 돈 가지고 장난쳐버리면 진짜 연장 두고 찾아가죠 진짜. 어 연장 두고 찾아가야 된다니까. 아니 눈티님은 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 거야 제발. 어 눈티님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일을 안 해? 제대로 된데. 어 보안도 에스텍도 보안 가지고 공장 갔으면 편했을 텐데 공장 갔으면. 공장 지원하시지 공장 가면 개 편한데. 공장 높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격려만 잘하면 되는데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토 쏠리는 사람들이나 보고 토나 떠들겨주고 어? 옷에 토사물에 묻혀가면서 막 이상한 거 나오고 참 어?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전자산업것을 따겠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은 또 아웃소싱 와가지고 존나 40만원. 어?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어. 야 진짜 쓰레기네 쓰레기 진짜. 자, 야, 야, 역시 윗지방에는 도둑놈들이 많다. 쓰레기들이 많다. 오늘 눈티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예. 눈티님 오늘 글 써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소기업 아웃소싱 기숙사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